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매매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 이게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자, 가로쳐 보세요. 예약이 성립한 때 가로 그 10년 동그라미. 형성권은 10년의 제척 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약정을 안 했으니까 10년 맞고 그다음 그 기간을 지난 때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니은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자 면적 동그라미 뭐 평당 100만 원, 100평에 1억 이런 식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아파트 분양 계약은 특별한 사직금리나 수량 지정 매매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량 지정 매매. 디귿. 디귿은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자, 동그라미 쳐봐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가로 동그라미. 이건 우리 판례가 권리하자가 아니죠. 이건 물건하자 또는 목적물 하자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자, 착오 동그라미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민법 총칙,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법, 위치가 다르죠. 요건과 효과가 다르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자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다시 물건하자 좀 보겠습니다. 자 물건하자는 먼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더 발견하기 쉽죠? 물건하자죠.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는데 물건하자는 4살짜리 꼬마도 알아요. 4살짜리도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엄마 화장실에 물 새라고 4살짜리 알잖아요. 엄마 물 떨어지네 라고 알죠. 그래서 이건 4살짜리 꼬마도 알기 때문에 아기 매수인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4살짜리도 아니까 선이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경매로 취득했다면 물건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기간도 선이 안 날 6개월 짧아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다면 이건 물건하자나 목적물 하자입니다. 권리하자 아니다. 자 그럼 물건하자는 특정물 하자와 종류물 불특정물이 있어요. 그럼 특정물 하자는 가백의 주택은 지구상이 딱 하나죠. 주택을 우리 샀는데 하필 그 주택에 하자가 있다. 그럼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발만 디뎌도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집에서 잘 수가 없죠. 그때는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먹고 자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약간 고장났다. 그러면 해제는 못하고 보일러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보통 다 우리 일이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 이제 불특정물 하자.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 A 모델이 있다. 그럼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수만 대가 있죠. 그게 불특정물 종류물. 그럼 에어컨을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집에 오겠죠? 한 대가 집으로 오면 특정이 됐다. 한 대. 근데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네요. 가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똑같이 계약 전부 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계약 목적 달성해요. 찬바람은 잘 나와요. 찬바람. 근데 뭐 필터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해제는 못하고 필터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이 특정물 주택, 이 주택은 지구상이 딱 하나지만 이 에어컨은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같은 게 공장에 수만 대가 있죠. 그 매수인은 이런 거 청구하지 않고 이거 청구하지 않고 새것 갖고와 공장에서 새것 갖고라고 하자 없는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합니다. 이걸 하거나 또는 이거예요. 둘 다 하면 완전히 진상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잘못하면 이거 진상 말 들어요. 진상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72번. 먼저 2번은 본 적 없어서 X.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럼 72번. 매도인 담보 책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아기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해지할 수 없다. 3번 무효 동그라미.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와요. 무효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도 일종의 매매의 일종이라 무효에서는 담보책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맞아요. 4번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 동그라미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성립하느냐 상관없이 착오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하자 담보책임은 계약법, 착오는 민법총칙. 서로 요건이 다르니까 담보책임이 성립하든 하지 않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5번 종류물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아까 진상 부린다. 하자 없는 완전물 급부 청구하는 동시가 들렸죠.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아까 선택한다 그랬죠. 5번이 정답입니다. 73번 자, 임차인 갑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 을 동그라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임차인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 임대인 을 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즉 무허가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갑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한 토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때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X. 4번이 정답이네요. 채무불이행 나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5번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임대차가 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되죠. 갱신 청구해야 되고 거절당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자, 이제 622조가 차지권의 대항력. 자,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아까 토지죠.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토지를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빌립니다. 그러면 건물 지었어요. 근데 이건 원칙 대항력 없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해서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 병이 철거 청구하면 을은 20년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을은 철거됩니다. 그리고 손해는 갑에게 청구해요. 근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건물들이 철거되니까 여기 건물에 등기하잖아요. 그럼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 병에게 토지를 팔기 전에 시간적으로 전에 이 건물에 보존 등기했다. 그럼 이게 대항력이 생겨요. 그 후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게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은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제3자 소유 등기보다 이게 시간이 더 빨랐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74번. 자, 갑소유 X토지 동그라미 쳐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 동그라미. 다음 가로칩니다. 갑동의 없이 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무단전대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무단이어도 둘 간의 유효입니다. 유효. 2번.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즉 갑이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에게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번의 만약 동그라미, 5번에도 만약 동그라미. 만약을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자, 그 문제는 무단전대죠. 을과 병이 무단으로 전대차 했어요. 이제 4번에는 병 보여요, 4번? 병 안 보이죠? 5번에 병 보여요? 병 안 보이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무단 전대차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단 전대인데
4번, 5번은 병이 없으니까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을 쓴 거예요. 만약. 그럼 4번 만약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 자 보전등기 동그라미 그럼 아까 622조 대양로 생긴다. 보전등기 마친 후 정이 토지 소유권 취득가 했다면 을은 정에게 대양력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대양력이 있으니까 양수인 정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 자, 5번. 만약 을이 X토지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그럼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건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 청구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정답은 4번. 4번, 5번은 무단 전대가 아니었어요. 75번 집합건물법 옳은 겁니다. 1번 교양 및 관리단지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 매수인 등에게도 원칙 효력이 있습니다.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지분 그에 관한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등기 없이.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일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는 구분 소유자 중에 한 명이 관리인이 되겠지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임차인도 가능하고 심지어 그 집에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돼요. 법인도 가능하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분의 3이다. 4분의 3은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 거시기법. 여기는 5분의 4요. 그래서 종족이 다릅니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그러니까 5분의 4 결의 통과했어요.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축 재건축 막 프랑크도 붙잖아요. 축 재건축 이렇게. 프랑크도 있어요. 근데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 동그라미. 여기는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여기서만 서면해야 한다. 딱 한 번이에요.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 동그라미 반대. 그럼 반대했죠. 최고를 받았는데 반대했죠. 그럼 답이 없으면 끝까지 반대하겠다.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신소유자,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갖춰야 할 시기였는데 대항력은 매매, 경매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그럼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 이렇게 나눕니다. 매매에서는 저당권 보는 게 아니에요.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양수인 등기와 대항력이 뭐가 빨랐는가? 그래서 대항력이 빨랐어야 양수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가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느리면 경매에서 소멸합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A가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권은 원칙 대항력 없지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주택 임차인 다 똑같아요. 그 전당권 B가 나왔다. 네 번째로 X가 병에게 소유권이 매매로 소유권 등기했다.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병이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 있어요? 얘들이 병한테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는 것이고 대항력 없으면 나갑니다. 얘들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니까 저당권이 아니라 등기가 4번이죠? 얘들은 2번이라 이 4번보다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이 을들은 갑감해진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나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 얘는 나갈 때
전세금을 병에게 받아요. 얘는 나갈 때 보증금을 병에게 받습니다. 이게 갑감해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대항한다 말은 병이 갑질을 승계합니다.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그럼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가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 갑질을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해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이니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제는 말소 기준을 이하 다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있다 이제 소멸이에요.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얘들은 다 쫓겨납니다. 쫓겨난다. 쫓겨나면서 이제 우선 면제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이 아까 대항력에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입니다. 계약갱 2년에 보증금 3억. 얘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럼 을은 아직 보증금은 달라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그때 갑에게 보증금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입니다. 을이 돈 안 갚아요. 그래서 병이 이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채무자죠? 그럼 잘 보세요. 갑과 을. 갑과 을 간에는 누가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갑과 을 간에는 갑이 을에게 보증금 돌려줄 채무자입니다. 그럼 병이 그것을 가압류했으니까 가압류.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 자리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팔려고 등기합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가 뭐라고요? 대항력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도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고 양도인 갑에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정을 대입하면 돼요. 정.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75번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서 대항력권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옳은 겁니다. 1번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 상대할 수 있고 2번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 동그라미 대지 다 미친다 다 대지 포함입니다. 3번 임대차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죠. 4번 임차인이 경매 1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하나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 못하는 거죠. 정답이 3번, 4번.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 대항력이 있으니까 양수인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양수인은 승계한다 같은 말이었죠. 정답은 4번. 다음 77번 상위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금을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주의하세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로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러면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답이 2번.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10년 보장 안 돼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날 때 권리금 보호도 안 돼요. 완전히 독박사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인이 10년 넘으면 안 되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데 임차인의 임차금을 소지를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인이 통고받고 3개월 맞죠? 정답은 2번. 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서 귀속 청산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내용은 어렵지만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계 X부동산 있는데 시가 7억짜리입니다.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초당권자 A, 채권에 2억 있고 두 번째로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냥 가등기 담보권 그러면 보통 두 개를 다 포함해요. 다 가등기 담보권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가 보기에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주어가 지금도 갑이에요. 채무자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채권자 갑이 이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차익을 청산하는 그게 귀속청산입니다. 그럼 이제 변제기 때 을이 돈을 못 갚죠. 그럼 채권자 갑은 돈갚어라고 실행 통지합니다. 이때 무엇을 통지하는가? 자, 부동산 평가액이 7억이죠. 그래서 갑이 실행하니까 갑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에요. 3억. 피담보 채권. 그리고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도 여기 포함시켜요. 포함시키면 5억이죠. 5억. 이 5억을 뺍니다. 다시 선순위 채권도 피담보 채권을 포함시켜요. 그럼 5억이죠. 5억을 빼면 7억에서 5 빼면 2억이 났습니다. 이게 객관적 청산금입니다. 그 통지 상대방은 이 부동산 연관 있는 채무자 등과 여기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2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 말소할 수 있는데 돈을 못 갚네요. 그럼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고 그럼 채무자 을은 본등기 넘기는 것이고 목적물 넘기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자, 그럼 이제 채권자는 목적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목적물을 낮게 평가할수록 갑이 줄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가 7억짜리인데 6억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이거 빼면 5억 빼면 약 1억 남죠. 이렇게 주관적으로 청산금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어요. 돈 갚어 했으니까. 이렇게 낮게 평가하더라도 채무자 을은 손이 없어요. 낮게 평가하더라도 이때부터 을은 돈 갚으면 되거든요. 2개월간. 돈 갚으면 이거 말소하니까 하등에 손이 없습니다. 설령 돈을 못 갚았더라도 이건 동시행이라 이때는 1억이 아니라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유권 넘깁니다. 그래서 1억이 낮게 평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실행통지는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단 1억이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겨요. 자, 청산금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청산금이 있으면 을과 P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B도 을에 대한 채권자죠. 청산금이 있으면 을보다 B가 먼저 받아야 돼요. B. 그리고 남은 걸 을이 받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정상적으로 통지했다면 B는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니까 B는 지금 1억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아직 자신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하면 이 기속 청산이 중단되고 경매 배당에 참가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갑이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이렇게 8억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이렇게 커지면 이거 줘야 됩니다. 이 금액을 실수했다고 다툴 수 없다. 그 말은 이 금액이 구속된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털났다. 양심에 털나면 실행통 효력이 있다. 머리에 총 맞으면 그 금액을 줘야 된다. 다툴 수 없다. 아무튼 채무자는 이때까지 돈 갚으면 되는데 돈 못 갚잖아요. 돈 못 갚았더라도 채무자 을은 청산금 받기 전이라면 청산기간까지 채무를 변제 못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산금 받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이에요. 단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간이 10년이 지났다. 해도에도 넘어했죠. 또 여기 선의3자 보호가 있어요. 선의3자가 소유권 취득해 버리면 이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7, 8번 이제 가등기 담보법 틀린 겁니다. 1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증령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없죠. 이건 의사해석 문제로 실질적 판단합니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의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줄 돈 없다 알려야 돼요. 그리고 2개월 또 보장해야 되죠. 자, 3번 중요합니다.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자, 보세요. 다시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자, 가로쳐요.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가로 아까 7억에서 가로쳐요. 피담보 채권액 가로 피담보 채권액 아까 2억을 뺀 금액이며 아까 3억이었죠. 3억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이 이 가로친 거 여기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켜요. 맞습니다. 포함시켜서 뺀다 그랬죠. 4번 통장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아도 실행 통지 효력이 있다 했죠.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통지할 필요 없고 실행 통지 효력이 있다. 아까 포함시킨다 보세요. 이제 정답법인데 아까 보세요.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시켜요. 그래야 5억이죠. 그걸 뺀 게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함 맞아요. 이렇게 포함 맞아요. 정답은 일단 4번이고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죠? 할 다 했죠. 청산 절차 종료했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조문에 대한 과실수익권은 이제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명의신탁에서 제3자 간 등기 명의탁입니다. 자, 갑입,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내가 부동산 사면 을 앞으로 등기하자고 약정했죠.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리고 갑이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합니다. 그럼 신탁자가 매매했죠. 돈도 갑이 줘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을 앞으로 옵니다. 그럼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약정 등기 원칙 다 무효죠. 즉, 뭐 종중 배우자 그런 거 없으면 무효. 그럼 을 무효면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물권자 병이 말소해야 돼요. 물권자 병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말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병은 돈 다 받았죠. 그럼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뭐 병이 관여할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매매는 유효잖아요. 얘 등기 무효죠? 그럼 갑은 내가 돈 줬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여기서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니까. 아까 누가 한다고요? 아까 물권자 병이 말소하니까 매매가 유효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물권자가 말소하니까 갑은 그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한다. 직접 등기 청구 못한다. 근데 우리 만약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의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부동산 실명법 3조의 엄청난 특징이 있죠. 아니 4조. 죄송합니다. 자,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패 선의가 없네요.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악의도 보호돼요. 그래서 을 무효 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악이라도 100으로 바뀐다. 자, 문제 79번. X부동산을 매수하자는 갑은 을과 자, 무효 동그라미.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30의 변형인데 딱 하나만 달라요. 30회 때는 무효란 말을 안 써줬어요. 그냥 명의신탁. 저는 이 말을 써준 거예요, 이거.
그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다. 30에서는 무효란 말을 안 써가지고 이걸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다 맞게.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 해 이 문제 누가 다 맞은 거예요. 예. 그 해. 이 말을 안 썼다고. 다시 갑은 을과 무효의 명의에다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기로 하였다. 그 갑 동그라미 갑. 신탁자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 동그라미 써요. 병소유. 그다음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어요? 갑. 신탁자 갑. 매수하고 대금도 갑이 지급했으며 병은 갑 부탁에 따라 을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신탁자가 타하고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1번 병에서 을명의로 경운의 소유권 등기 동그라미 무효.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구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직접 못한다 했죠. 이렇게 병을 대위해서 알았어요. 그럼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매매는 유효니까. 명의신탁이 무효지 매매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갑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은 자 병을 대의 동그라미 병을 대해서 을명의 등기 말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할 수 없다. 5번은 정은 무조건이에요. 정은 무조건이요. 5번이 답이에요. 갑을 간의 명의대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그래도 유효. 악의도 유효.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했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선악불문 유효. 정답 5번입니다. 80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투기 탈세 등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사사일에서 위반된다. 이거 103조 무효 아니죠. 103조 아닌 거 강강허신조 신이 명의신탁은 103조 무효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그리고 103조 무효 아니다. 2번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 동그라미 혼인하면 다음 틀렸죠. 이거 소급이 없어요. 혼인한 때부터입니다. 약정이 체결된 때 틀렸어요. 혼인한 때부터 장래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법률은. 3번 부동산 명의탁 약정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 취득한 악의 동그라미 악의 3자 보호되죠? 악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보호되니까. 4번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인 것이요 아닙니다. 아까 103조 무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넘겨도 불법인 것이 아니다. 답이 4번. 5번 이제 주의하세요. 5번.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조세포탈 등 목적 없이 즉 탈세 등 탈법 목적 없이 종교단체입니다. 장이 틀렸어요. 종교단체 명의로 장이 아니에요. 종교단체 장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요. 아주 나쁜 놈이네. 종교단체 명의입니다. 단체 명의로 그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보유한 소유권 등기한 경우 그 종교단체와 그 산하조직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입니다. 단체장이 아니에요. 뭐 횡령할 일이 있습니까? 종교단체와 그 산하조직 간이 유효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동문모의고사 4주를 마쳤죠. 아무튼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타시험 기출문제거나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 대학 교수가 낸 지문이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학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시험을 누가 되죠? 대학 교수. 그럼 대학 교수가 낸 지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사회부는 계속 반복해서 반드시 모르면 요약집을 찾아보세요. 찍어서 맞춰도 요약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백선으로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